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범죄 예방론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선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이제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범죄학 관점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2강에는요, 이제 범죄 예방의 역사,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의 개념, 범죄 이론과 범죄 예방의 분류, 모형의 선택, 네, 요렇게 좀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번 시간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예방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이제 112도 없고, 경찰도 없고, CCTV도 없고,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도 없는 캄캄한 수백 년 전의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쳐들어와 내 가족을 해치고 식량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야죠. 예, 바로 여기서부터 인류의 범죄 대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사회, 복수와 응보의 시대, 예, 여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국가라는 이제 개념이 희미했던 초기 사회에서 범죄에 대처하는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응보, 복수, 보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도 등장하는 탈리오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제 그 법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시면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해 보이죠. 예. 하지만 이제 당시 기준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매우 합리적인 범죄 억제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리오 법칙의 진짜 의미는 네가 당한 만큼 무조건 갚아줘라. 그게 아니라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는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일종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이빨이 부러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면 핏빛 복수극이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이제 잠재적 가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 소 한 마리를 훔치면 내 소도 한 마리 뺏기거나 내 손목이 날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얻을 이익이 없다는 그 계산이 서게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게 하려는 철학이 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간을 좀 더 이제 돌려서 1066년 영국의 이제 노르만 정복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국가가 주민들을 묶어서 치안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바로 탈싱, 그래서 시포반 제도라는 아주 지독한 연대 책임 제도입니다. 남자들 10명을 한 조로 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10명은 이제 운명 공동체다. 너희 중 한 명이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9명이 알아서 잡아서 데려와라. 혹시 못 데려오게 되면 나머지 9명이 대신 벌금을 내게 된다. 어떨까요? 이제 옆집 아저씨가 수상한 짓을 하게 되면 밤잠을 설치면서 감시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경찰의 역할을 떠맡긴 의무 경찰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은 서로를 경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됐고, 집단 구성원이 악행을 저지르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 사람을 체포하고 징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연대 책임제도. 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1285년 에드워드 1세 때 제정된 윈체스트법으로 완벽하게 법제화되게 됩니다. 이 법은 중세 치안의 바이블 같은 것인데요. 4가지 핵심 의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독과 감시, 와치 앤 와드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독과 감시, 와치 앤 와드, 야경제도라고 돼 있죠. 주야간 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드는 이제 낮 시간, 와치는 밤 시간의 순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밤새 도는 야간 경비원, 와치맨 역할을 했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싶어도 억지로 순찰을 돌아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호창, hue and cry라고도 하고요. horn and shouting이라고도 합니다. 순찰을 돌다가 이제 강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전기도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뿔피리, 호언이라고 그래갖고 그 뿔피리를 미친 듯이 불고 목청껏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던 마을 사람들이 전부 튀어나와서 강도를 쫓아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Assize of Arms라고 해서 무기 소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빈손으로 튀어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15세부터 그 60세까지의 모든 남성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집에 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한 특정 계층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만, 그 에드워드 1세 이후에는 이제 이제 15세에서 60세 남성은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휴대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무장칙령이 이제 제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컨스터블, 그 경관의 역할이 규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 순번을 짜고 무기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동네 반장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급여가 영원, 즉 무급 명예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자,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시절 평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그 공장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밤에는 돈도 안 주는 야간 순찰을 서야 합니다.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꼼수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쥐어주고 내 대신 네가 순찰을 좀 돌아라 하면서 대리인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대리인들이 순찰을 열심히 돌았을까요? 골목에서 술이나 이제 마시고 자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치안이 완전히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 정부는 1692년 1692년 노상강도법을 만들어서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오면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도둑 사냥꾼, thief takers. 그래서 이겁니다. 현상금 사냥꾼이죠. 근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전과자들이 도둑 사냥꾼이 돼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현상금을 타내거나 훔친 물건을 되팔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적 경찰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국가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망의 우리 그 경찰학개론 배우신 친구들은 그 이제 그 근대 경찰의 가장 큰 이제 그 이슈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근대 경찰을 설립하면은 여러분 그 런던 수도 경찰 설립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대망의 1829년 영국의 내무장관 로버트 필이 이제 이 역사상 최초의 현대식 공공경찰인 런던 도시경찰 메트로폴리탄 폴리스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로버트 필의 가장 위대한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이 로버트 필의 가장 그 위대한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찰의 성공은 체포한 범죄자의 수가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지 않았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범죄 예방 개념을 이미 가지고 옵니다. 즉 사후 대처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경찰 활동의 제1원칙으로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견 지명이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군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짙은 파란색 제복을 입히고 번호표를 달게 해요. 그리고 단정한 외관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공공경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파리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파리의 공공경찰도 예방순찰, 가로등 개선, 거리의 청소 등을 통한 범죄 예방을 이제 강조했던 이제 이력이 있고요. 1800년대 중반 미국의 북동부 대도시에서도 이제 이 영국의 수도경찰을 모방한 공공경찰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자기 보호를 위한 경찰 활동을 이제 자경 활동을 담당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근대까지 이제 왔고요. 자, 20세기 들어서 이제 경찰 활동 조직을 한번 볼까요? 20세기 들어서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죠. 이제 소년 범죄와 시카고 학파 관련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범죄학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찰만 돌 게 아니라 범죄가 싹트는 토양 자체를 바꿔보자는 과학적, 환경적 접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일탈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반응에 큰 변화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전반에 태동한 심리학과 사회학은 이제 그 일탈 행위에 대한 기존의 견해의 의문을 제기해서 이전의 지배적 견해는 이제 일탈 행동을 선과 악으로 싸움으로 보는 거였지만 신흥학문의 학자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범죄 학자들의 유형에 주목을 하고 사회 구조와 대인관계의 변화 등에 이제 그 관련성을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억압과 복수, 응보와 같은 단순한 대응 방법에서 벗어나서 일탈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이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사사법체계나 소년사법체계는 사전 예방을 추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소년범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는 시절이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서 파렌스 파트리에
필로소피라고 해서 국친사상, 국가가 부모다라는 국친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가가 어버이의 마음으로 비행 청소년을 보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할 대상을 지휘 비행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뿐만 아니라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담배를 피우는 지휘 비행 단계까지 미리 개입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전까지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선도하는 사전 예방의 개념이 사법체계의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년사법체계는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동네, 이제 주목한 학자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죠. 시카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쇼와 맥케이라는 이제 생태 범죄학자들, 생태학 이론들입니다. 이제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많고 사회적 유대가 약한 도심 지역에서 범죄와 소년 비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계속 바뀌어서 해당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비공식 사회 통제를 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일에만 전념했고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정착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범죄자들은 이 지역에서 큰 위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긍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거주 의지를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동기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쇼와 맥케이의 시카고 프로젝트는 잠깐만요. 이들이 왜 유독 빈민가가 모여있는 도심에서 소년 비행이 쏟아지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정답은 인구의 잦은 이동과 가난 때문에 이웃 간의 끈끈한 정, 즉 사회적 유대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옆집 애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혼내지 않는 비공식 통제력의 상실이 큰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거창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동네 체육대회 같이 이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을 자주 만들고 마을 회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애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동네를 지키려는 의지를 불태우게 만든 아주 위대한 사회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현대에서의 범죄 사회 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60년대 이후 도시공학과 이제 건축학이 범죄학과 결합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담장을 높게 치는 게 그 능사가 아니라고 이제 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아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의 이야기를 하죠. 자연적 감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7년 이제 법 집행과 사법 정책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 지방 분권의 범죄 대책, 형사사법 대책을 위한 예산의 증액, 범죄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 사업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제이콥스가 도시 생태와 자연적 그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와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환경을 이웃 주민들 간의 자연적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 합법적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제프리라는 학자가 그 유명한 이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ED, CPTED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목길을 이제 그 가로등을 밝게 하고 이제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담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범죄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공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행위가 아니라 미래 행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초래할 잠재적 미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네, 범죄 행위를 강화하는 그러한 환경적 단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범죄 행위를 감소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궁극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줄이고 준법 행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결국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과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경찰이나 주민들이 지역사회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스카 뉴먼이라는 학자도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느끼는 영역성을 부여를 하면 스스로 공간을 방어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그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때 영역성과 주민의 자연적 그 감시를 극대화하게 되고 지역의 이미지가 잘 방어되고 정성스럽게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영국의 이후에 이제 영국 내무성은 거창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대신에 버스 정류장의 의자 모형을 바꿔서 노숙을 막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를 바꿔서 도난을 막는 등 아주 핀포인트적이고 미시적인 상황적 범죄 예방으로 예방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무부, 그 다음에 유관 정부기관, 뭐 민간 기업들 이런 데서 이제 시범 사업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감시, 그 다음에 take a bite out of crime이라고 해서 범죄 한입 물기, 시민 순찰, 그 다음에 보안 등 사업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황적 범죄 예방, 그래서 이제 영국 내무성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회와 지역사회 변화와 같은 광범위한 변화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범행 대상, 범행 시간,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범죄 예방 정책, 그래서 거시 수준에서 미시 수준으로 범죄 예방의 관점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범죄 예방의 아이디어는 범죄가 존재했던 순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범죄와 범죄자에 대처하는 일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계속 대부분의 개인의 책임이었죠. 20세기에 들어서야 이제 경찰, 법원, 교정시설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맡게 됐죠. 자, 이제 오늘 배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범죄 예방은 초기 개인의 복수에서 시작을 해서 19세기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주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찰은 물론이고 건축가, 도시 설계자,
뭐 지역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시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 생산, 코프로덕션의 시대로 이제 회귀 혹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향후에 이제 실무에 이제 다시 나가신다면 오늘 배운 이러한 그 역사적 교훈, 범죄는 좇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끔 환경과 이제 다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범죄 예방의 역사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